그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이 생생 해박하시는 천을 소개받고 저희가 무릎과 허리 부분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혹시 잇몸이 안 좋은 분한테 이거 권해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정말 너무 좋아졌다고 놀래하시더라고요. 잇몸이 아프신 분들이나 몸이 안 좋으신 분한테는 적극 권해드립니다. 생생 해박하신 천. 예, 제가 아직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기에 제가 왜 다이어만이 아니라 저는 차기 교육감은 이런 사람이 교육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학교 현장을 잘 아는 현장 전문가가 교육감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돕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교육 기회는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교육 환경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교육 환경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과 가능성을 개발하느냐 못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 학부모가 요구하는 것, 교사가 요구하는 것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 특색에 맞는 학교 밀착형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은 학교 현장을 잘 아는 현장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은 학교 현장을 잘 아는 현장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예, 지금 충북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진단을 통해서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충북교육에서 가장 크게 잘못된 부분은 진보주의 이념의 교육이 경도되어 학생들의 학력을 하향 평준화한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인사 전횡으로 교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다 보니 사교육비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엄청납니다. 교육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저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잠재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 충북교육을 보면 학력 저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 고등학교 배정에서 우수 학생들의 특정 학교 쏠림 방지와 성적을 평준화한다는 미명하에 학생들을 4단계로 강제 배정하였습니다. 서울대 합격이 학력의 척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2020년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서울대 입학생 비율이 전국 최하위로 전락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행복씨앗학교 운영 문제입니다. 일반 학교에 비해 예산과 인사에 특혜를 주고 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교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의도되고 계획적인 활동입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교육정책은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사 전횡으로 교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교육에 매진해야 할 교육자들이 특정 집단에 줄서기를 하거나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학생들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올바른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어려운 것이 교육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서 충북교육이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또 학교 구성원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지혜를 모아야 될 것들로 이제 제가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최대 이제 학교 급별로 이제 그 어떤 그 교육 현안을 살펴보면, 먼저 초등학교 경우 돌봄 교실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된 초등 돌봄 교실은 돌봄 전담사 확보 문제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와의 업무 중복 문제, 그리고 돌봄 전담사 관리 문제, 그리고 교사와의 업무 협조, 그리고 담당 교사의 업무 부담 등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저희 생각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그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또 중학교는 자유학년제에 대한 고민입니다. 2018년도부터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년제는 중간 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토론 실습 위주의 학생 참여형 수업과 현장 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은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간 기말고사를 보지 않아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학력은 점점 저하되고 있고, 또 토론과 실습 중심의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과 실습 위주의 수업을 1년간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 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 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로 체험을 한다고는 하지만 현장 견학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진로 체험 교육마저도 연속적이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나 진로 탐색 교육으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와 어떠한 방법이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길러 미래 인재로 성장시킬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고교 학점제 문제입니다. 현재는 시범학교,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과도기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도기라 하여도 너무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학점제가 시행되면 더 커질 것이라 예상되고 더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학점제는 교사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고, 고등학교라는 체제에는 맞지 않는 제도로 대폭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시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학교급별로 처리하고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래서 충북교육을 주도할 교육감은 그런 현장 전문가여야만 합니다. 미래의 충북교육은 미래 인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 인재가 지녀할 역량을 창의성, 자기주도성, 따뜻한 품성, 탁월성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충북교육은 이러한 인재를 기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학생들의 역량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기엔 사회가 너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인재는 정해진 틀 속에서 생각하는 모던한 사고에서 벗어나 포스트 모던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의 충북교육은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하고, 이와 함께 인공지능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한 AI 교육,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환경교육, 초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절벽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결혼, 출산 및 가족 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구 교육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미래 사회는 남이 간 길을 따라가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기 주도성입니다. 따라서 미래 충북교육은 과거로부터 지혜를 배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기 주도성을 기르는 인재 육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마찬가지이고 미래도 그럴 것이지만 학교폭력은 학교 현장에서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충북교육을 보면 예방보다는 해결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미래의 충북교육은 따뜻한 품성을 지닌 인성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친구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고 친구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마음, 친구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다가설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미래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미래 사회는 AI, 로봇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일수록 따뜻한 품성을 지닌 사람이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따뜻한 품성을 기르는 교육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미래의 충북교육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탁월한 실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학문적인 면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탁월성 교육을 통해 충북의 인재가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화 시대입니다. 실력만 있다면 BTS처럼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번 도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 중에 수영의 황선우, 양궁의 김재덕, 탁구의 신희빈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현재 고등학생과 실업팀으로 이들은 체육 분야에서 탁월성 교육을 통해 탁월한 실력을 갖추었기에 기죽지 않고 당당히 세계 1위가 되었고 경쟁을 하였습니다. 각각의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면 충북의 인재가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멀리 보고 높이 나는 탁월성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미래 충북교육은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기르고 따뜻한 품성과 함께 멀리 보고 높이 나는 탁월성 교육의 충북의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제가 아직 출마를 결정하지 않았기에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 제가 출마를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반김병우라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감은 누가 되든지 충북교육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 김병우 교육감이면 어떻고 다른 누구면 어떻습니까? 전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충북교육이 발전만 생각할 것입니다. 충북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면 누구와도 연대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누구와도 연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은 보수 진보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자기 교육감은 자신의 명예나 권력, 특정 집단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소신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차기 충북교육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대와 단일화도 가능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저는 연대도 단일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충북교육의 문제 해결책과 충북교육의 성장 솔루션을 제시할 그런 교육감, 충북교육의 자존심을 되찾아줄 그런 교육감을 충북도민은 원합니다. 충북 메이커스 독자 여러분, 32년의 교육 현장 전문가로 학교 현장의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온 교육 문제, 교육 갈등 해결사 김진균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32년의
교육 현장 전문가로 학교 현장의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온 교육문제, 교육갈등 해결사, 충북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충북 교육 정의를 실현할 교육실천가 복명중학교 교장 김진균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